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 추물, 쓰레기, 똥개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어제 자신의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망나니 짓이다. 이런 거친 표현까지 사용을 했고요.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이런 걸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고를 했는데요. 이 담화가 나온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우리 정부가 곧바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법률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 대북전단 살포는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북한이 들고 나온 것도 희한하고 또 우리 정부가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건 왜인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만나보지요. 수석부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아니, 예. 저는 조금 깜짝 놀란 것이 이 대북전단 살포 이게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오래된 일인데 왜 갑자기 지금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고 김여정 부부장이 이 이야기를 들고 나왔을까? 왠가요? 전부 대북전단 살포는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번에 그 31일 날 띄운 대북전단이 내용이 북쪽한테 굉장히 자극적인 거였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무례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번 4월 달에 있었던 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4차 전원회의에서 네. 앞으로 새로운 전략 핵무기를 이제 사용하겠다, 발사하겠다 그런 얘기죠.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이런 이제 지시를 내린 거에 대해서 그 문장을 보면은 김정은이 무례한이다 그랬어요. 무례한이라는 게 이게 아주 나쁜 말 아닙니까? 그렇죠. 북쪽은 근데 북한의 정치 문화는 최고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예. 무오류의 존재로 이렇게 이 부각시키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그 통치를 하는 사회인데 이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리고 아주 기분 나쁜 단어를 써가면서 이를 뿌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적어도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이 지금 사실상 북한의 넘버2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대남 관계까지도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월 달에도 청와대를 비방하는 담화를 발표했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세게 기본 합의서 군사 분야 합의서까지도 파기할 수 있다. 개성공단도 문을 닫을 수 있다. 예. 완전히 폐기해버릴 수 있다. 폐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위협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런 거군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최고 존엄을 무례한이라고 감히 전단지에서 표현하냐 이게 그렇죠. 이제 굉장히 심기를.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북한에서도요. 우리 최고 지도자, 우리 대통령을 굉장히 안 좋은 단어로 거칠게 많이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그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지만 그쪽은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 독특한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제 삼는 게 어떻게 그 젊은 사람을 그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서 백두혈통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우상화하느냐는 그거를 이제 문제 삼는데 그쪽에서는 바로 그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있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대통령인데 거기는 자신들의 우상인 거예요. 신적인 존재. 신인 거예요, 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욕은 할 수 있어도 이쪽에서 그 우상에 대해, 그 신에 대해 이 무례한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광훈 목사가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문재인 저놈이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문화가 다르다. 좀 그게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뭔가라도 지금 보여야 한다. 충성심.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전단지 날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전단지를 날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하지 말아라. 그 도움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민간 차원에서 계속 그걸 날리는 건데 그걸 우리 정부에 대고 이렇게 이러면은 중단하겠다. 이것도 중단하겠다. 정부가 그 책임지고 그걸 문제 해결을 하는 뜻이요. 그리고 더구나 그 단체들은 이제 탈북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인데 네, 그리고 반북 성향이 강한 단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탈북자가 아닌 분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법으로 다스리면은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네. 그렇군요. 혹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시위도 허락을 받고 그 사전 허가를 받고 하는 시위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그것이 난폭하거나 또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은 그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청와대 근처 그 시위할 때 네. 그 맹학교 주변에 학부모들이 나와서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자면 항의도 하고 할 때 네. 경찰이 나서서 그걸 단속하듯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접경 지역 그 주민들 우리 쪽의 접경 지역 주민들 피해가 오히려 크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혹시 대북 전단지의 표현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게 지금 못마땅한데 뭐 이것까지 이렇게 터지니까 겸사겸사 항의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까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못마땅한 것은 사실은 그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선언 또는 그날 동시에 이루어진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만스러울 거예요. 예. 미국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그 허락을 받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봤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무례한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자체입니까? 문제를 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거 예. 더구나 또 이게 이쪽에서는 그 단체들이 6월 25일 날 예. 6.25 발발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100만 장을 뿌린다고 지금 예고를 해놓으니까 만약 그게 북쪽에 깊숙이 풍향 바람 그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전달이 된다면은 북한 체제로서는 상당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막아야 되겠다. 미리 물론 막겠다는. 근본적으로 이런 짓도 하지 말라는 얘기지만 그런 좀 다급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북한 내부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아무튼 이 새벽이 이 성명이 나온 게 이제 새벽인데 어제 새벽인데 오후에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돼야 된다. 금지 법률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는 이런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즉각적인 거죠. 네, 아니 새벽에 노동신문 2면에 나왔어요. 그게 예. 노동신문 2면인데 노동신문은 뭐 밤에 찍어가지고 새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뭐 새벽같이 그것만 달랑 발표한 건 아니고 노동신문 자체가 새벽에 나옵니다. 예. 근데 우리가 4시간 만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그 뭐 북한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아니고 이게 원래 4.27 재작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바로 그걸 합의를 했었습니다. 약속을. 이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그 비라 같은 거 뿌려가지고. 예. 그러면 소란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 합의를 했고 그게 조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행하는 차원에서 정부로서는 법률이라도 만들어서 그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지난 4월에도 또 삐라를 뿌렸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이건. 이게 4.27 선언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통일부 안에서 이제 해왔다는 얘기고 마침 어저께 아침에 그게 나오니까 사실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급작스럽고 즉각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이미 법률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반응이 좀 빨리 나올 수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안 하기로.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그거 우리가 흔히 삐라라 그러잖아요. 대북 전단지. 삐라죠. 그 삐라 보내봤자 어차피 북한으로 가는 거 몇 장 안 된다면서요.
그래도 몇 개는 들어가죠. 몇 개는 들어가요. 아,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예, 예. 입소문으로 이제 그런 것이 퍼지면은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곤란하죠. 아,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돈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1달러짜리를 그렇다면서요. 2,000장을 뭐 실어 보냈다든지 뭐 이런 예, 예. 것들이 있는데 예. 그것도 기분 나쁘죠. 또 왜 돈질을 하느냐. 돈 가지고 어떻게 민심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달러 넣어가지고 보낸다면서요? 네, 달러. 삐라랑 예. 달러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같이 보낸다면서요? 예. 몇 장이라도 들어가면, 몇 개라도 들어가면 입소문이 금방 납니까? 그렇죠. 예. 신고는 물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그야말로 그런 거 신고해야만 자기가 나중에 그 화를 안 당하기 때문에 신고는 바로 하지만은 그 북한의 공안 쪽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이게 아주 고약하죠. 그 행정적인 그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랑 문화가 다르다는 거, 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네. 우리는 뭐 인터넷상에 별의별 말들 많고 해도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걸러서 국민들이 듣고 하지만 거기는 워낙 모든 소식이 통제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삐라 몇 장 들어와서 입소문 나도 체제를 위협할 만큼 위협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군요. 그렇죠. 예, 그게 다르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서 김여정 부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담화에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개성공단 파기까지 거론한 것은 조금 좀 고약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열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미국 눈치 보느라고 그걸 열지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지 못할 거라면은 그거를 파기할 수 있다는 일종의 카드를 가지고 남쪽을 좀 압박하자 하는 계산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이제 개성공단 파기보다 더 곤란한 것은 재작년 2018년 체결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제 얘기도 했죠. 예.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그거는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아니 근데 이번에 이걸 강력하게 6월 25일 날 그 삐라 뿌리는 거 100만 장 날리겠다는 걸 사전에 뭐 정보 수집을 해서 뭐 경찰력도 동원하고 또 거기가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국방부도 협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통일부가 적극 대응을 해서 그걸 막고 그리고 법률도 바로 국회에다 제출을 해서 이 입법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걸 북쪽이 확인하면은 그 짓은 안 하죠. 이제 됐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마 북쪽인 6월쯤 돼서는 6.15쯤 해서는 뭔가 우리가 남쪽의 그 계속되는 대북 제의에 대해서 뭐 호응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터져버렸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빨리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야말로 6.15 공동선언 20주년 그리고 6.25 발발 이 70주년 이것이 평화롭게 지나가도록 하고 거기서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새로운 그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이건 뭐 우리의 실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인 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사면 초과라는 걸 북한도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만 이렇게 계속 협박하고 이렇게 윽박 지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면 초과 무슨 사면 초과예요? 아니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뭘 안 풀고 자꾸 뭘 막고 남북관계 어렵게 하고 이거 우리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미국이 막는 것이 불합리하죠 지금. 북핵 문제가 지금 30년이 넘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북핵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미국이 들어줘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나서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에다 연계시켜서 북핵 문제 진도가 안 나가는데 왜 남북관계만 나가냐는 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이 잘못이죠. 사면 조각까지는 아니고 예. 뭐 결국 그 2인 삼각으로 미국이 우리를 그 발목 잡는 그것이 문제인데 네. 이럴 때는 우리 정부가 사안별로 이거는 유엔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고는 소위 예외 조항을 설정을 해서 이건 풀어달라 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돼요. 이번에 아마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문 대통령이 5월 10일입니까? 그 취임 3주년 특별 예. 훈련에서 연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에 종속시킬 수는 없다. 독자적 협력 남북관계가 추진하겠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치고 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렇게 나가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세현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